마음은 원하지만 위험해서 하지 않는 그 관계를 간접적으로 또 맺게 됩니다. 내가 원하면서도 억압했기 때문에 이게 터질 때는 집착식으로 또 관계에서 굉장히 기대도 높고 행동이 나도 모르게 집착식으로 돼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완벽주의를 가진 엄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흔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성격 특성, 행동 패턴에 의해서 아이를 키울 때 많은 지장이 되고 또 본인에게 우선 힘들고 이런 면이 있는 어떤 성격이 또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는 완벽주의였고요. 오늘은 회피성 성격입니다. 회피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방어기제 중에 하나고 문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회피를 하는 이유가 다 있다,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피는 감정적으로 뭔가 갈등이 되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주로 발달을 할 때 이제 회피성이라고 하고요. 피하는 행동이지만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이면의 감정입니다. 우선 핵심적인 감정 얘기를 드리기 전에 감정이 좀 분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활성화 감정과 억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흥분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 행동으로 그거를 표출할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출 수도 있고, 이런 게 활성화 감정이고요. 억제 감정은 오히려 행동을 안 하게끔 유도하는, 멈추게 하는 감정입니다. 뭐 두려울 때, 죄책감을 느낄 때,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흔히 억제 감정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억제 감정을 사용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흔히 수면 교육부터 시작해 보면은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면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도깨비 어플 같은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아이의 두려움, 감정, 억제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잠자지 않고 막 뭔가 활발하게 행동하려는 것을 잠재우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또 동시에 수치심도 많이 은근히 쓰게 됩니다. 아이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내가 그거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싫어해, 이런 친구 사이에서 내가 비난을 받거나 이런 걸 상상하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행동을 교정하게 하는 거죠. 또 뭐 떼를 쓰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독립적인 인격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에도 역시 부모는 힘들잖아요. 머리로는 수용해줘야 되는 거 알지만, 마음을 잘 받아주고 행동만 잘 조절해줘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서 우선은 그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억제 감정을 또 사용해서 아이의 수치심을 자꾸 유발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다, 죄책감도 유발할 수 있고요. 이게 다 억제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패턴이 되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자기 주장하거나 또는 관계에서 화가 나거나 이런 걸 느낄 때 이거를 잠재워지는 억제 감정에 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충동이 올라와도 바로 수치심이 느껴지면서 스스로를 잠재우고, 자기 주장을 좀 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다가도 바로 또 수치심으로 연결되면서 잠재우고, 이게 바로 회피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핵심 정서는 수치심이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수치심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주의를 드렸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는 또 어른이 돼서 회피성 성격이 되고, 그 회피성 성격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당연히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당연히 매끄럽지만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자기 주장하고 떼쓰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부모도 지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중간에 갈등이 막 커지는 상황이 무수히 반복되죠. 근데 부모가, 엄마가 거기서 회피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애가 있죠.
뭐 바람직하진 않아도 우선 내가 이 상황을 피하고 보자, 아이를 잠재워 보자 라고 해서 미디어를 손에 쥐어줄 수도 있고, 너무 과하게, 너무 자주, 또는 역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억제 감정을 사용해서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은근히 하면서 아이를 또 잠재울 수도 있고, 더 미묘한 부분은 아이와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점점 크면서 해야 되거든요. 아이가 언어적으로 발달하고 인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발달할수록 엄마가 그 섬세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게 더욱더 발달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고, 수용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막 적극적인 회피가 아니어도 은근히 마음에 거리를 두고 은근히 마음의 벽을 아이에게 세우게 되고, 우선은 역시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지만 아이의 측면에서 보면은 엄마가 뭔가 나에게 벽을 세우는 것 같고 나를 피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역시 그거 자체가 두려움이나 죄책감, 수치심을 또 유발시키고, 그렇게 아이도 회피적으로 점점 성향이 굳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애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애착과 관련 지어서도 회피성은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해도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수용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뭔가 부끄러운 감정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이제 성인이 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크게 나눠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인식이 자꾸 생기고, 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꾸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수치스러움을 자꾸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나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의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경험했듯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수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역시 행동으로 회피를 해야죠. 처음에는 이제 갈등 상황만 회피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회피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점점 패턴이 되다 보면은 아예 그럴 소지가 있는 근원 자체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친해지지 않도록 거리를 자꾸 두게 되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두는 거죠. 우선은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우선은 나를 그런 식으로 지키기 위한 행동이 회피이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우선은 안전한 느낌은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정서적인 친밀감, 유대감을 경험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회피는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고, 역시 근본적인 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매력적이지 않고 사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화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행동만 억제하는 게 또 아니라 정서 자체를 또 억제를 해요. 내가 뭔가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이 또 상처기 때문에 친밀감에 대한 갈망 자체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친밀감에 대한 갈망만 줄일 수가 없고 그냥 감정 자체를 억제해야겠다. 그래서 정서의 억제 역시 회피를 반복적으로 할 때의 중요한 문제점,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억제한다고 해서 억제되지 않죠. 쌓였다가 막 터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 친밀한 관계를 내가 원하면서도 억압했기 때문에 이게 터질 때는 집착식으로 또 관계에서 굉장히 기대도 높고 행동이 나도 모르게 집착식으로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나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수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갈망이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집착을 자꾸 하게 되겠죠. 행동으로 뭔가를 자꾸 원하는 뉘앙스를 내세우거나 사랑받고 싶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관계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좀 밀어내는 것 같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면은 근본적인 그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타인은 나를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는 존재야. 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나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게 또 강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이 돼요. 그리고 흔한 또 회피 행동 중에 마음은 원하지만 위험해서 하지 않는 그 관계를 간접적으로 또 맺게 됩니다. 요즘에는 SNS라는 게 굉장히 그런 중요한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SNS에 많이 몰입하고,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또는 뭐 인터넷 방송에 많이 몰입을 해요. 안전하거든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요인이 적고, 상처받을, 내가 거부당하는 경험을, 그래서 부끄러울,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고,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유대감, 친밀감은 좀 누리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회피 패턴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한 것만 자꾸 찾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직접적인 관계가 너무 위험하게 여겨져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 기회가 나한테 다가와도 나도 모르게 벽을 치고 거리를 두고 회피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완전하게 안전하지는 않으니까.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사람 관계니까. 그래서 회피성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거로도 흘러가서 내가 받은 양육 패턴도 경험되실 수 있고, 지금 내가 아이를 키울 때의 나도 모르는 회피적인 그런 태도가 연상이 되실 수도 있고, 당연히 뭐 과거로 가든 지금 현재 나의 양육 패턴을 점검하든 별로 유쾌하지 않고 괴롭습니다. 우선은 그것조차 또 피하게 될 수 있거든요. 우선은 딱 그대로 두고 그대로 인식하시면 좋아요. 근데 쉽지 않죠. 조금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선 타당화를 좀 해야 돼요. 내가 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괴롭다면, 내가 옛날에 성장할 때 나는 그렇게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런 걸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회피했던 것 같아.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 가족 분위기에서는 내가 내 주장하고 또 내 감정 표현하는 거는 안전하지가 않았어. 오히려 더 큰 보복이나 더 힘든 게 찾아왔었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타당화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선 나의 과거의 힘든 경험들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올 수가 있고, 재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져오지를 않게 되고 그냥 덮어두고 외면하는 회피식으로 되다 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감정이. 그리고 조금 더 같이 하시면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그런 지지와 관심, 사랑을 받고 싶어져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 부모를 통해서 받는 게 자연스럽지만 성인이 돼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가 너무 익숙해지고 거기에만 몰입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성인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내재화 시켜야 되는데, 자꾸 외재화 시켜서 타인의 지지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게 패턴이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한 지지가 아닌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돌보는 부분을 강화시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가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외롭고 부끄럽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통해서 이거를 채우고 싶고 좀 회복하고 싶어, 이런 충동이 확 들어요. 근데 그때 바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매달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딱 5분만 우선은 내 스스로 내재화로 해결하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적인 경험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살면서 조금씩 긍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관계에서.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생님,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그거를 가져와서 떠올려서 기억하고 채우는 거예요. 안에서 채우는 거, 밖에서 채우는 게 아닌. 이게 특히나 엄마가 되면은 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 채움의 대상이 아이가 되기 쉽거든요. 내가 아이를 통해서 나를 채워야겠다. 아이한테 집착하게 되고, 아이한테 자꾸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게 되고, 아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자기 주장할 수도 있고 엄마한테 비밀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이 과민해져요.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사실은 그거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행동이거든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 근데 부모가 아이한테 사랑을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회피적인 부분들이 성향적으로 행동 패턴으로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본인도 힘들지만 엄마가 돼서는 아이와의 관계 자체가 힘들고,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아이 자체의 발달을 또 저해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한 그런 회피적인 패턴을 또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회피성이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